위스콘신주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대거 몰려든 무허가 임시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최소 한도가 현행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올라갑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위스콘신주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 등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시에 자리한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10시 57분쯤 학교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10:57 a.m. Someone from the school called 911 to report that there was an active shooter. That means something different to us. Obviously, there's different protocols that go out, tone alerts even, so that even if officers are busy doing other things, they respond. 총격이 발생한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찬 스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bviously, is in relation to the school because something was going down, and that's all I knew about that. And then I immediately came to as close as I possibly could. 경찰은 오늘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자 중에는 총격을 가한 용의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여학생으로 총격 이후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wo other people have died. That died were a teacher and a teenage student. 6 other people were injured. 2 students are now in critical condition in the hospital, and these injuries are consid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4 students are also at other area hospitals with non-life-threatening injuries. 경찰은 총격 현장에서 9mm 권총을 증거물로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미성년 학생에게 총기가 유입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Why did this happen? What do we know? What was the motivation? I do not know. But I will tell you this, our detectives are working hard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o find out as many answers as we can so that we can further prevent these things from happening. 겨울방학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또다시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내 총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어린 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대거 몰려든 무허가 임시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자정이 가까워오던 시각, 휴스턴의 북부 한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며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Officers responded to a shooting in progress call at approximately 11:20 p.m. today. As they arrived, they saw a very hectic scene, a large crowd of people running out of a makeshift club.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조된 클럽 파티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이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많은 10대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총격으로 현장에서 16살 남학생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14살 여학생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4명 부상자들 모두 10대로 13살, 18살 여성은 중태고 17살, 19살 여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 의상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파티에 참석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팝업 형태의 임시 클럽들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티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지하는 식의 무허가 클럽들인 만큼 단속이 쉽지 않고 별도의 안전요원이나 장치, 보안 규정이 없어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911로 응급 상황이라며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한 집안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3명 모두 여자였고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황일 뿐 용의자는 물론 범행 동기나 살인을 입증할 만한 단서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This time, and you see the amount of detectives we have back here that's going to work tirelessly to determine who done this heinous crime and bring justice to the family of these victims. 경찰은 현재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와 주변 CCTV를 분석해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11로 최초 신고했던 사람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사건이 콜럼버스시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2번째 살인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45살의 남성이 집 근처에서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해 한 명이 지난 토요일 체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2건의 살인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부상자가 5명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카운티 스코츠밸리에 토네이도가 발생해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돌풍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전신주가 쓰러져 일부 지역에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뒤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스코츠밸리 경찰국은 일부 지역 도로가 폐쇄돼 어제까지 도로 정비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대기청은 1950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고된 토네이도는 500건 이하로 이번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플로리다주 판비치 마라라고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소속 사람들이 일하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4만 2천여 명의 미 공무원 연맹과 미 사회보장국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각 직무에 따라 일주일에 2일에서 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말을 제외할 때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내에서 취재하는 일부 외신 기자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피지, 즉 언론 설명 자료입니다. 문답 형식으로 돼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한 조치라는 지적에는 국민 경제와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긴급 담화 형식으로 했다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헌정 질서 파괴란 지적엔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며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고 답합니다. 이 피지를 작성한 곳은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 알려졌습니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최근 자리를 옮긴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비공식적으로 배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차관, 대변인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지금 그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피지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됐지만 대통령실 주장에 동의한 해외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현행 최소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릅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1인당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 보상 한도는 현행 15,000에서 3만 달러로 사고 한 건당 신체 상해에 대한 커버리지 최소 한도는 현행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됩니다. 또 사고당 재산 피해 보상 최소 한도도 현행 5,000달러에서 내년부터는 15,000달러로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우유 저장 탱크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대형 원유 회사들에게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스태니슬로그 카운티 지역 우유 회사인 벨리 밀크 심플리 바틀드가 생산하고 포장한 원액 밀크를 리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식품농업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회사의 공장 원유 탱크 안 샘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리 밀크 심플리 바틀드 로 카우 밀크 상표와 DEFI 밀크 로 카우 밀크 상표로 배달되는 4분의 1, 2분의 1, 1갤런 포장의 플라스틱 통에 대해 모두 리콜을 실시합니다. 원유통에 표기된 코드의 유통기한이 12월 23일에서 30일 사이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리콜 대상입니다. 식품농업부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우유 제품이 냉장고에 있다면 이를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우유로 인한 발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체불명 드론 사건과 관련해 2명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2명의 남성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의 공역 근처에서 드론을 위험하게 비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밤 10시 20분경 보스턴 하버 아일랜드 중 하나인 롱아일랜드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2명은 매사추세츠 주민인 42살의 로버트 더피와 32살의 제레미 폴칙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보스턴 경찰에 따르면 세 번째 용의자는 작은 선박을 이용해 섬에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스턴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로건 공항 근처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드론의 위치, 고도, 비행 기록, 드론 조종사들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들에 이어 보스턴 드론 사건 조사는 모든 연관 기관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안보부, 매사추세츠주 경찰, 합동테러대책반, 연방통신위원회, 로건 공항 항공교통관제소 등이 이번 드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정체불명 드론이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돈도 비치와 아코이마, 리버사이드 테미킬라 등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체불명 드론이 국가안보나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남가주 지역 주민들에게 발견된 정체불명 드론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신처에서 드론으로 적진을 공격하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황의 불리함을 증언합니다. Війна стає більш технологічною, тому просто там кількістю як москалів ми точно цю війну не виграємо. 실제 러시아군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모든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ерелом на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И наша боевая активность, полный перехва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군이 올해에만 우크라이나 마을 189개를 점령했고 43만 명의 국민들이 입대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100만 명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최신 미사일의 대량 생산 시스템 또한 확립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직접 관여한 북한 고위관리 2명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It includes also sanctioning the North Korean officials as well as the Chinese companies who are enabling this war. So it sends a clear message that whoever enables this war to continue has a price to pay. 한편 쿠르스크 지역에선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에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군 고위급 인사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뉴욕주에 불법 체류자가 대거 유입된 가운데 최근 이민 관련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시로 망명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뉴욕시 행정부는 재정적, 공간적인 압박에 마비될 정도로 망명 신청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신분이 없는 체류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하며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이민 관련 사기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가톨릭 자선단체는 지난 목요일 기준 올 들어 현재까지 주정부 산하 신규 이민자 핫라인 오피스에 접수된 이민 서비스 관련 사기 신고가 58건에 달한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민 서비스 업체에 대한 불만이 39건 접수돼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민 서비스 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로는 사기 광고였다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이민 서비스에 대한 허위 설명, 계약된 서비스 미완료, 환불 불이행, 서류 분실 혹은 누락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례로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한 여성이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1,400를 지불하고 온라인 법정 심리를 받았는데 이 온라인 법정 및 판사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시설에 체류 중인 가족을 빼내기 위해서는 보석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10,000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1,500를 갈취해가는 경우 등 이민법 관련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사례가 급증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말 어바인 주택가의 침입 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어바인 지역 그로브의 오차드 힐스 지역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절도범들이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보석류를 훔치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는 누군가 쇠 지렛대를 사용해 주택 2층으로 침입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주택 침입 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2건이 오차드힐에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가주 전역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은 국제적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되는 주택 절도 사건에 경찰과 시정부를 믿지 못하고 직접 치안에 나서고 있다고 CBS는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0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게 힘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한국 시각 새벽 2시 반쯤 10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대선이 있던 날 7만 달러에 못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반도 되지 않아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겁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식에서 친비트코인 정책을 다시 한번 밝힌 게 촉매가 됐습니다. We're going to do something great with crypto because we don't want China or anybody else, not just China, but others are embracing it and we want to be the head.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내 각 주도 가상화폐 보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달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도입했고 텍사스주에선 지난주 목요일 비슷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 내 10개 주와 4개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도 6% 넘게 오르며 대선일부터 따지면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이번 주에 열릴 미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로 전망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외 외환 시장에서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